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피하려 했던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삼키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명득씨. 눈부시게 하얀 조명. 한 중년 남성이 48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결국 쓰러졌습니다. 그의 몸속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가는 수액. 그리고 단 10분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안정되고 흐릿하던 정신이 또렷해지며 탁했던 눈동자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마치 긴 혼수에서 깨어난 듯 젊은 의사는 조용히 수액병의 라벨을 들여다봅니다. 0.9% NaCl 생리식염수. 그 순간부터 남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습니다. 소금은 나쁘다고. 고혈압의 원인이며 심장병을 부르고 가정식 속에 숨어있는 결투 조용한 살인자 결투라고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의식을 잃었을 때 간호사가 가장 먼저 투여하는 건 깨끗한 물도 비타민도 아닌 바로 소금일까요? 혹시 현대의학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이 탁하면 독이 쌓인다.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다. 소금은 오장을 띄운다. 고대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투, 우리 몸에 물른 곳 소금물 결투이라는 사실을. 소금이 모자라면 지혈이 막히고 정신은 혼미해지며 삶의 불꽃이 꺼져가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아직 물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소금은 피 속에, 눈물 속에, 땀 속에 존재해왔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조상의 지역이며 생물학적 본질입니다. 소금 없이 우리는 수분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소금 없이 심장은 작동을 멈춥니다. 소금 없이 심장은 제대로 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소금을 두려워하게 된 걸까요? 일본 1948년 한 의사는 조용히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의 환자에게 같은 식단을 제공하다. 한쪽엔 무염식, 다른 쪽엔 적당히 간이 된 식사. 불과 일주일 후 간을 맞춘 그룹은 숙면에 취하고 소화가 잘 되었으며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발표되자 후원은 끊기고 보고서는 폐기당했습니다. 이유로 국민이 소금 섭취에 관대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싱거운 음식이 건강하다고 여겨질까요? 왜 미디어는 소금을 줄이라는 말만 하고 결투 어느 정도의 소금이 생존에 필요한다 이 결투는 말하지 않을까요? 한 영양학자는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건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을 모르는 무지가 사람을 두려움 속에다 두고 스스로를 해치게 만드는 거죠. 한 노인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얼굴.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그 옆에 놓인 하얀 소금 한 종지. 그는 조심스럽게 밥 위에 소금을 톡톡 뿌리더니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날엔 사람들이 소금을 금보다 귀하다고 했지? 근데 요즘은 독이라고들 하더구나. 바닷소금. 너무도 익숙한 이름이다. 우리는 때때로 그것이 자연이 준 귀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요즘은 점제염을 더 많이 쓰지만 사실 바닷소금엔 과학이 아직 다 밝혀내지 못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지구가 물로 가득 차 있을까? 바다는 생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세상에 등장했을까? 바다는 곧 생명의 고장이었습니다. 파도는 미네랄을 품고 있었고 그 안엔 소금이 있었습니다. 그 소금은 인체의 생명 에너지를 지속시키는 연료가 되어집니다. 바닷소금은 마그네슘, 칼슘, 탄륨 등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생명의 미네랄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포를 재생하고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기를 안정시키며 심장 작동을 유지해줍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몸에서 수분이 모두 빠져나갔을 때 수분이 없다면 어떤 것도 그 생명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누군가는 바닷소금이 해롭다고 말하는 걸까요? 1824년 프랑스의 한 외딴 시골 마을. 사람들은 근처 동굴에서 캐낸 암염을 일상 속에서 사용했습니다. 몸이 아플 땐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분광산에 들어가 수분욕을 해보라. 놀랍게도 그 수분욕은 통증을 완화하고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왔습니다.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암염엔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난단변, 다양한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신진대사를 도와주고 내부 장기를 정화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상처 회복을 앞당겨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암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의료 정보가 부족한 지역에선 품질 낮은 암염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중금 속에 중독되거나 수분 중독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들조차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핍 암염은 단지 위험한 게 아니다. 올바르게 연구하고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자연의 치유 도구 결핍라는 것을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만나는 소금. 그건 바로 정지염입니다. 공장에서 미네랄이 모두 제거되고 나트륨만 남은 소금이죠. 간에 맞추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 재가로 우리는 건강을 잃고 있습니다. 정지염은 대량 생산과 보관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 제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주는 장기적인 해악을 잘 모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염을 장기적으로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심장 문제뿐만 아니라 심하면 심장계 이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껏 들어온 소금에 대한 정보는 과연 진실일까요? 작은 남자. 한 노sin이 눈을 감은 채 찻잔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소금은 형태가 없다. 하지만 형태를 지켜주는 건 소금이지. 물은 기억을 못해 하지만 소금이 있으면 물도 기억을 시작하지. 그 순간 찻잔 속에서 막 떠오른 햇살이 반사되어 잔바닥에 소금 결정 하나가 반짝이며 드러났습니다. 노스는 잔잔히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이 작은 결정 덕분에 나는 아직도 나로 존재하는 거지? 과학이 아직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정제염에서 천연 미네랄 소금으로 바꾸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잊고 있던 유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만난 적 없는 조상의 모습이 꿈에 또렷이 나타납니다. 어젯밤 꿈의 뒷이야기를 기억해냈어요. 이건 단지 우연일까요? 혹시 소금이 세포의 기억을 깨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의하기 한 명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물은 뼈를 기억하게 하고 기운은 마음에 머문다. 소금은 물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맑게 하여 정신을 밝힌다. 우리 뇌세포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며 신호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나트륨, 과시엘, 염소이 충분하지 않다면 뉴런은 스위치를 켤 수 없습니다. 소금이 없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탈수나 염 부족 시 집중력이 무너지고 생리식염수를 맞으면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며 미네랄 균형이 잡힌 소금을 섭취하면 마치 두뇌의 먼지를 닦아낸 듯한 감각이 드는 겁니다. 조선 숙종 정이년 1690 어느 날 한 명문 관료가 자기 이름조차 기억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는 글씨를 틀리고 시도 읽고 심지어 가족조차 못 알아봤습니다. 어이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도사가 집을 찾아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손에서 소금이 빠져나간 겁니다. 노도사는 그에게 각하 뿌리와 함께 소금을 우려낸 물이라 21일간 매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 관리는 점심에 되찾고 심지어 임금께 시를 바쳐 금반지를 하사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기록은 곧 은퇴되었지만 1975년 보이사에서 발견된 필사본에는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만다는 뇌의 병이 아닐 수도 있다. 때론 물과 피에 담긴 기억이 빠져나간 것일지도.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 집중이 안 된다. 자꾸 깜빡한다. 이유 없는 우울감이 든다. 그런데 정원검진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단 2-3g의 천연 미네랄 소금을 매일 섭취한 후 이런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맑아짐, 집중력이 향상, 스트레스 감소, 숙면 회복. 어떤 이는 이를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그게 플라시보라면 왜 우리의 진짜 정신이 변했을까? 현재내경 영추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왠지, 지를 저장하고 소금은 심으로 들어가 지혜의 문을 연다. 고대엔 별표 심장, 콩팥, 별표를 단순히 혈액을 거르는 기관이 아니다. 잠재기억, 의지력, 숙면 에너지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과 기억을 잇는 마지막 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배고픔은 위가 비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맛이 흐려지고 심장이 허약하면 욕구가 끝이 없다. 즉, 많은 배고픔은 단순한 위장의 문제가 아니다. 체내 전해질 불균형 즉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과 수분 사이의 균형이 깨질 때 생긴다는 겁니다.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지수성찬을 먹어도 허기짐을 느낍니다. 반면 전해질이 안정된 사람은 소금간의 한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도 배가 든든하고 일할 힘이 솟아납니다. 제가 10살이던 겨울 어머니는 독감에 걸렸고 우리 집엔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찬밥 한 공기와 반쪽 레몬. 어머니는 젓갈 국물에 생강 몇 조각과 레몬즙을 섞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조금만 먹고 이 소금은 엄마 몫이란다. 그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의 열은 내렸고 아무 약 없이도 수면에 취하셨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천연 소금과 온기만으로 자기 몸을 다시 켜신 이겁니다. 약도 비타민도 없이 가난한 레시피였지만 그 안엔 복원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2014년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소금이 부족한 사람은 배고픔을 더 자주 느낀다고 합니다. 비록 칼로리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도 말이죠. 이유는 이렇습니다. 소금 부족 뇌 신호지연, 렙틴, 포만 호르몬, 비활성화. 계속 먹지만 포만감은 느껴지지 않음. 한 38세 여성은 단 일주일 만에 4kg을 감량했습니다. 식단은 그대로였고 단지 정제염을 미네랄 바다소금으로 바꿨을 뿐. 그녀는 말했습니다. 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진짜 원하는 것만 먹게 된 거예요. 인문학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양기가 약하면 위장이 한기를 느낀다. 한기는 용감을 낳고 용감은 탐욕이 된다. 즉, 속이 차가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먹고 싶다는 충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렇게 먹는 방식이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들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럴 때 소금, 특히 구운 소금, 생강소금, 전통 간장소금 등 온기를 품은 찬성의 소금이 내부의 화로를 다시 켜주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건 진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음식. 이 된장국, 고등어조림, 간장불고기 모두 짭조름한 수분의 온기로 완성된 것들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배부르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정신이 맑고 싶어. 빗소리를 듣고 싶고 그냥 살아있고 싶을 뿐이다. 그 말에 구호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병원 검사장과 혈압 정상, 전해질 균형, 빈혈모, 심장 기능 정상, 기억력은 젊은 사람보다 우수. 모두가 놀랐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수금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재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 저울절 마당한다온다. 9살 아이가 서 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 공허한 눈동자. 누가 말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울지도 웃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처럼 멈춰 있을 뿐. 지질 스님이 다가옵니다. 날도 선집도 없습니다. 다만 아이 앞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따뜻한 물 한 그릇. 그 안에는 붉은 소금 몇 알과 얇게 썬 생강 한 조각. 3일째 되는 날 아이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7일째 아이는 울었습니다. 7일째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찾는 건 화무울자, 명상, 휴식, 혹은 카페인, 단 음식. 하지만 거의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수분 부족일 수도 있다는 것. 옛 의학서 의심연도 15세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 정이 없어도 이유 없이 슬플 수 있다. 정든 것은 마음이 아니다. 혈이 연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소금, 특히 천연 미네랄 소금은 뇌세포를 유지할 뿐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감정 호르몬의 전달까지 조절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분노, 기쁨, 슬픔, 사랑, 미움, 그건 뇌 속 뉴런을 흐르는 미세 전류의 결과입니다. 그 전류에 필요한 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수분. 수분이 없으면 전기가 없다. 전기가 없으면 감정이 멈춘다.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뇌는 지금 에너지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35세 여성. 회사원이자 엄마.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이후 아들은 점점 말을 잃고 사람을 피했습니다. 병원에선 가벼운 신경안정제를 처방했지만 아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스님은 기도도 의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질 무렵마다 생강과 소금을 넣은 따뜻한 물을 끓이세요. 억지로 먹이지 말고 아이 곁에 그냥 두세요. 3일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향기 나는 물 뭐예요? 5일째 아이는 엄마 옆에 앉아 한 모금씩 조용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기적이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그건 이 기적이 아니다. 기를 되돌리는 일입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다. 혼의 숨을 돌려주는가? 2020년 이의대의 연구는 밝혔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낮은 사람일수록 우울감, 무기력, 감정기복에 더 취약합니다. 심한 점후, 일시적 환각, 인지훈란, 감정 단절까지 경험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상 식단에서의 소금 섭취는 언급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회복한 후 엄마 또한 스님의 조언대로 천연 미네랄 소금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말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먹던 밥상, 아기였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자신이 울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남편을 잃어서가 아니다.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며, 기억은 뇌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소금은 그 얼어붙은 기억의 조각을 천천히 녹입니다. 날이 막 밝아올 무렵, 허리 굽은 노인이 초가집의 차가운 부엌에서 조용히 불을 지킵니다. 작은 냄비엔 밥도 죽도 없습니다. 다만 생강 몇 조각, 붉은 소금 한 줌, 마른 다시마 몇 줄기. 노인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눈을 감고 음미합니다. 벽에는 칠권답답한 과거 시험 통지서가 걸려있고,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가 조용히 기다립니다. 마치 오늘은 무언가 달라질 것처럼. 현대인의 아침은 보통 이렇습니다. 시리얼, 우유, 달콤한 빵, 커피, 주스. 하지만 옛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다시마 맑은 푹, 생강 소금차, 신죽과 자맛집, 생선조림.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아침의 양기를 깨우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목의 시간이다. 이 일어나는다. 그러나 샘이 불화이 없으면 그 샘은 어지럽게 된다. 소금은 바로 그 불을 지키는 도화상. 몸의 중심을 깨우고 정신을 위로 끌어올리는 열쇠입니다. 신정과학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뇌는 일정량의 나트륨이 있어야 전기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집중 호르몬인 도파민이 늦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단 것을 아침에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 몇 시간 후 급하단 피로감 증가. 반면 약간의 짠맞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깨어나게 해줍니다. 이름 리자햄. 그는 18세기 7번이나 과거에 낙방한 조선 치학의 낙방생지라 조롱받던 인물입니다. 매년 봄, 그는 3일을 걸어 수도로 올라가 시험을 받고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8번째 도전이 되던 해, 그는 숙소감자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쓰러졌습니다. 스님은 약도, 기도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다시마 소금국에 생강을 넣은 국물만을 주었습니다. 기름도 고기도 밥도 없었습니다. 3주 후 그는 병이 나았습니다. 시험날 아침에도 그 국을 마시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잠원극자. 모두가 의심했지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는 글을 쓰기 위해 썼습니다. 오늘은 글이 흐르듯 나왔습니다. 한 그릇 국물 덕분이죠. 이자행은 하루아침에 재능이 터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잘했지만 늘 글이 막혔습니다. 왜냐고로 아침마다 고기, 찰과 떡 대부터 채우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이 그와 작별하며 남긴다. 생각이 무거운 자는 재부터 가볍게 해야 한다. 키가 가볍고 속이 기어야 지게가 흘러들어오는 자리가 생긴다. 소금국은 포만을 주진 않지만 기혈을 열고 뇌로 가는 기운의 통로를 깨끗이 하여 글이, 말이 그저 흐르게 만듭니다. 나는 현대인이 말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무겁다. 일할 때 멍하다. 커피를 마셔도 졸리다. 그런데 아침 식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식당, 버블티, 인스턴트 라면. 빠르고 배부르지만 키를 아래로 몰아넣고 뇌를 흐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따뜻한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은 간과 담을 깨우고 혈류를 골고루 돌리며 무엇보다 정신을 자기 자리로 불러옵니다. 하얗게 비친 점실 한 켠,
27세의 젊은 여성이 조용히 누워 있습니다. 모든 수치는 정상.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잠기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일어설 수 없습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저는 살아있는 시체 같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숨 쉴 이유가 없어요. 의사는 병이 없다고 말했지만 간호사는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소금 수액을 맞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이 살아납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다시 흐려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딴.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입니다. 식사도 잘하고 건강검진도 꼼꼼히 받고 잠도 규칙적으로 잡니다. 그런데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텅 비고 감정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런 걸 다 해봤습니다. 요가, 종합 비타민, 건강검진 3하라, 심리 상담.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건강합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습니다. 제가 병이 없다면 왜 저는 점점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건가? 한 노년 내과 의사가 전해질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혈중 나트륨 정도가 기준치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지금 만성 전하트륨절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선 보기 드물지만 간과되기 쉬운 병입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고 하지만 신경계를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머리가 멍하다. 의욕이 없다. 감정 조절이 어렵다.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느낌. 문제는 일반 검사로는 잘 발견되지 않으며 정리할 경우 치료 권고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생강 소금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땀이 났어요. 예전엔 한여름에도 땀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잊었던 대사들이 떠오르고 커피 맛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짧은 영상을 보며 웃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른 채 사라져 있었던 것이죠. 치료제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흔히 청자물이라 부르는 소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지라는 단어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운이 뿌리에서 떠났다. 정신이 떠돌고 있다. 혈이 모이지 않는다. 즉, 몸은 멀쩡하지만 영혼이 자리에 없다. 조선 말기 한의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이 차가운데 추위를 느끼지 못하고 눈은 떠 있으나 코는 빠져나가 있다. 이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아닌 것이다. 나는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권유로 소금 치유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삶은 바다소금 한 티스푼을 따뜻한 물에 마시고 아침 식사는 절인 채소나 달걀, 간장. 저녁에는 소금 생강 조교. 일주일 만에 나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개월 후 수면제가 필요 없어졌고 집중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그리고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 오늘 나는 다시 햇빛이 좋다는 걸 기억해냈다. 가을 아침. 철학교수 최 선생님이 칠판 앞에 서 있습니다. 분필을 쥔 손, 흐릿한 눈빛. 학생들은 조용히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강의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글씨는 띠뚤빼뚤. 사자는 갈라지고 생각은 끊깁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아직도 분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물에 생강소금 한 스푼.
아침 식사는 달걀, 절인 채소, 간장. 짠맛을 더 이상 취하지 않음. 일주일 후 그는 간이안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 그는 남기없이 수업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학생들에게 건넨 첫마디. 여러분, 지혜는 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피 속에 흐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심장으로 돌아갈 길을 잊지 않으려면 소금이 필요합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썼습니다. 총명한 자는 피가 강하고 피가 통하는 자는 그 시작이 소금에 있다.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건 육체와 의식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소금이 없으면 사고의 흐름은 끊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되 단염없이 떠도는 배처럼 중심을 잃고 맙니다. 산자락 아래 작은 초가 한 채야. 기린을 넘긴 노학자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부엌은 차갑고 식사는 소박했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나을 사람들이 병원으로 모셨지만 심장 이상 없음, 위 궤양 없음, 간 독성 없음. 그런데도 그는 지치고 아프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병든 것이 아니냐. 단지 내 마음속의 따뜻함을 지키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현대의학은 위를 소화기관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동양의학은 위를 결핍 기운을 전환하는 창고 결핍로 봅니다. 음식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 통로. 따라서 위장이 약한 건 단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장기 안에 장기가 부족하고 기운이 오르지 않으며 혈이 돌지 않는 것. 그럼 무엇이 양기를 띄우는가? 소금. 옛사람들은 국을 끓일 때 꼭 소금을 약간 넣었습니다. 간을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기운을 돌게 하기 위해. 소금 없음 소가엔 느려짐 금식 정체 난기 발생. 소금이 있음 기혈순환 장기가 일하는 법을 기억. 특히 간. 피를 걸러주는 이 장기조차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으면 제 역할을 못해야 쉽게 피곤해지고 오른쪽 옆구리 통증.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결핍간이 피를 못 붙잡아서 결핍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노인은 약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료마다 생강과 소금을 넣은 물을 끓이고 그 김을 들이마시며 15분간 명상. 그 물을 3숟가락 마시고 소금 볶은 주머니를 배에 올리고 휴식. 21일 후 담당의사가 다시 전화해서 검사를 요청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위식도 역류 사라짐. 심박수 안정. 간 수치 회복. 무엇보다 3개월 만에 다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이 아닌 소금이 혈을 따뜻하게 했고 따뜻해진 혈이 내장에 사는 법을 다시 가르쳐준 것. 인문화는 시연지라는 단어보다 가난이라는 표현이 더 많았습니다. 위장에 감기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기를 잃은 상태야. 복부가 차가워지면 영양 흡수 저하. 간이 피를 못 잡아 심장 박동 불안정. 기운이 커지지 않아 부정적인 감정만 쌓임. 먹어도 힘이 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불을 켤 성냥불이 사라졌기 때문. 그 성냥이 바로 소금. 예전엔 하김처럼 먹었네. 배부르고 머리는 무거웠지. 지금은 붓을 드는 자처럼 먹는다. 가볍게, 맑게. 그리고 소금은 생각을 시작하게 하는 첫 획이냐. 사람들은 그가 도를 깨달았다고 했지만 그는 웃으며 생강 소금국 한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날 살리는 게 아니라 이건
내 피가 아직 흐르고 싶어 한다는 증거지. 산골 외곽의 오래된 집. 중년의 한량자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집은 비어 있었고 그는 부엌을 치우고 재단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른 소금 단지를 들고 손에 힘을 주었을 때 문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금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생선탕의 향. 가슴에 요동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의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부엌 자리에 앉아 말없이 국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소금 단지는 열려 있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소금은 혼을 붙잡고 소금은 영을 부릅니다. 소금은 살아있는 자와 떠난 자를 이어준다. 사람이 죽으면 관 주변과 재단 주위에 소금을 뿌립니다. 귀신을 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의 일부를 지켜주기 위해서. 잭슨함의 시골 지역에서는 잔매가 끝난 후 자손들이 소금을 닫고 지나갑니다. 음양의 끈을 자르기 위한 의식. 하지만 왜 꼭 소금일까요? 왜 물도 아니고 생강도 아니고 모래도 아닐까요? 양자물리학에 따르면 소금은 특별한 결정 구조를 지닌 물질로 미세한 에너지 진동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연 바다소금은 주변의 진동수, 파장을 기억할 수 있고 산기와 접촉한 소금은 냄새를 물보다 5배 오래 유지하며 특히 메타, 감정타와 같은 전자기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짠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억도 소금 속에 남을 수 있을까요? 그의 이름은 롱.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만나붙은 소금 단지를 버리려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저 소금으로 고기를 절이고 국을 끓이고 감기에 걸린 그에게 생강소금차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가 단지를 열 때마다 어머니가 끓이던 국물 냄새가 어김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다시 소금을 요리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희미해졌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 냄비 뚜껑을 두드리던 수저 소리, 어린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시냇물을 건너던 감촉. 그건 기억이 돌아온 게 아니라 그 기억으로 빈도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소금의 의가 보혈로 쓰러진 어느 밤 꿈속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약속을 나는 소금 단지 속에 넣어두었답니다. 음식은 싱겁게 살지 말고 삶은 사랑받았음을 잊지 말 거라. 다음 날 열은 내렸습니다. 그는 단지를 다시 열었고 바닥에서 오래된 종이 쪼가리를 발견했습니다. 글씨는 흐려졌지만 단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을 때 너에게. 언제 어머니가 써놓았는지 그는 모릅니다. 정말 있었던 것인지 그저 꿈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는 달라졌습니다. 아시아 여러 민족은 소금을 잡내의식에 씁니다. 일본 잡내 후 집에 들어오기 전 소금을 뿌려 음의 기운을 잡아. 한국 죽은 자의 대게 밑에 소금을 두어 떠나는 영혼을 지킨다. 베트남 노인에 관해 소금을 함께 넣는다. 조상 만날 때 춥지 않도록. 소금은 독해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 기억이 썩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년 음력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남반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오래된 우물 앞에 모입니다. 각자 작은 소금 한 줌을 들고 나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에 싸서, 누군가는 오래된 나무 상자에 담아. 아이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던져. 묻지 마라. 소금이 물에 닿으면 곧장 녹지 않습니다. 빙글빙글 회오리를 그리며 마치 땅속 어딘가로 말을 전하려는 듯 노인은 눈을 감고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며 우물은 마치 인간의 피와 기억을 적어내려갈 백지처럼 조용히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마을 사단을 지키는 노인의 말에 따르면 이 의식은 흥왕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조상은 무덤에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피 속에 살아있다. 그런데 피 속에 소금이 없다면 그 조상의 한 조각조차 지켜낼 수 없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합니다. 음악도 소리도 없습니다. 단지 소박한 마지막 저녁 식사, 메뉴는 단 하나, 소금과 생강으로 끓인 시래기도. 동양 철학에서 조상이란 우리 피 속의 파동이고 낡은 레시피 하나를 떠올리는 순간의 반사작용이며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을 때 나오는 한숨이다. 이 철학 안에서 소금은 음식을 보존하는 재료가 아니다. 기억을 붙잡는 영혼의 끈입니다. 우리는 피로 살아가고 피는 소금으로 흐르며 그 소금엔 부모라 불렸던 이름의 잔연이 남아있습니다. 대기세의 음한 할아버지, 아직도 자손들의 이름을 외우고 눈으로 작은 글씨도 읽으며 식사도 아주 적게 하지만 식탁 위엔 언제나 소금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오래 사신 비결을 묻자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나이를 지킨 게 아니야. 소금을 지켜온 거지. 그리고 그 소금이 매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한 조각을 지켜줬어. 매년 마지막 소금을 우물에 던지는 것도 매일 이 노인입니다. 손은 떨리지만 한 번도 잊은 적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무엇을 원하고 누구를 사랑하며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그때 필요한 건 약도, 여행도, 새로운 지식도 아닙니다.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소금 한 숟갈을 꺼내어 따뜻한 국을 끓여 조용히 한 그릇 먹는 것. 바로 그 평범한 순간 속에서 잃어버린 나의 영혼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 필요는 없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기억하자. 소금은 약이 아니야. 하지만 제대로 쓸 줄 안다면 소금이 있는 사람은 정이 적고 마음이 가볍고 정신이 맑으며 자기가 누구인지 오래도록 잊지 않게 되지. 삶이 흔들린다면 국에 소금 한 숟갈 더 해보게. 불꽃이 꺼져간다면 따뜻한 물에 소금 조금 풀어 마셔보게. 한여름인데도 춥다면 옷이 부족한 게 아니라 피 속에 흐를 소금이 모자란 걸 수도 있지.